안녕하십니까. 세미나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Logistic Regression Model Training Based on the Approximate Homomorphic Encryption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재학생 한보영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동형 암호를 머신러닝에 활용한 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2018년에 BMC Medical Genomics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IDC라는 유전체 정보 분석 보안 경진 세계대회에서 2017년에 우승한 팀의 논문이며 동형 암호를 적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관한 논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배경, 사전 지식, 사용 방법, 결과, 한계점과 함께 본 논문 이후에 퍼블리시된 further research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이 도입된 이후 휴먼 액티비티를 대체하거나 혹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머신러닝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사용성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데이터의 보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 진단에 있어 로지스틱 회계가 사용이 되며 이런 의료 데이터는 개인의 기밀 정보인 생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잘 다뤄져야 하며 따라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을 지키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한된 방법이 동형 암호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동형 암호란 몇 가지의 연산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결과값을 얻고 해당 결과값은 평문으로 연산한 것과 대응하는 암호 체계입니다. 본 논문은 머신러닝의 확산으로 일어나는 데이터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형 암호라는 방법을 머신러닝에 적용한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이 아닌 로지스틱 커브의 형태를 띠며 일어나는 여러 이벤트의 확률을 예측하는 데 자주 사용이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라이클리후드식을 최대화하는 혹은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옵티멀 베타의 값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기울기를 따라 이동하며 함수의 극한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계에 있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며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베타는 처음에 랜더마이즈하게 베타 제로로 초기화를 많이 시키고요. 각 스텝이 지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때 알파 t는 t 시점에서의 러닝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 동형 암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동형 암호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없이도 연산할 수 있는 암호 체계입니다. 이때 연산의 결과값은 평문으로 이루어진 연산의 결과값과 동일합니다. 동형 암호에는 다양한 스킴들이 존재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CK케이스라는 스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K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슬롯 와이즈 연산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암호문 1과 암호문 2가 있을 때 결과 암호문에는 각 슬롯의 연산의 결과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동형 암호에 대해 소개하였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해당 세미나 영상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마지막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동형 암호 연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동형 암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키페어를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된 퍼블릭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시크릿 키로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즉 시크릿 키를 가진 사람만이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슬롯 길이의 덧셈과 곱셈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K만큼 회전시키는 로테이트 연산이 가능합니다. 로테이트 연산의 경우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리스케일링 또한 가능한데요.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실수 연산에서 반올림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이 가능합니다. 부트스트래핑이란 암호문 연산 시 발생하는 노이즈의 크기를 줄여주는 연산인데요. 노이즈의 크기를 줄여 곱셈 연산이 더 많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것도 쉽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암호문에는 가능한 곱셈 연산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다 소진하게 되면 더 이상 곱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해서 곱셈 연산이 더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연산들은 실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부트스트래핑의 경우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여러 기법입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행렬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KGS는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의 형태를 띠는 한 줄로 이루어진 데이터만이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암호문으로 인코딩하는 방법으로 컬럼 와이즈도 있고 로우 와이즈도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연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로우 와이즈로 데이터를 인코딩하게 됩니다. 또한 연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데이터의 크기와 웨이트 벡터의 크기를 2의 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족한 로우 수만큼은 0을 채워 넣게 됩니다. 오리지널 행렬 데이터 Z는 인코딩이 되면 오른쪽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로우 값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우 값, 이렇게 차례대로 마지막 로우까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Z를 F1만큼 회전시키는 값이 Z'인데요. F는 피처의 수를 의미를 하며 F 플러스 1만큼 회전시켜야지만 이렇게 각 로우 하나가 데이터 집합 하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를 1만큼만 회전시킬 경우에는 Z2'과 같아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음 의도한 데이터와는 다른 모양임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근사입니다. 현존하는 동형 암호의 가장 큰 한계점이 다항식의 수학적 연산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즉 로지스틱 회귀의 구현에 있어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최소 제거법을 활용을 하였고요. 덧셈과 곱셈만을 활용하여 근사한 시그모이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가 각각 3, 5, 7인 근사식이고요. 각각의 오차율은 0.114, 0.032로 근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형 암호를 활용하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모든 데이터셋은 하나의 암호문으로 암호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데이터의 개수가 암호문의 최대 길이보다 작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베타 제로를 랜덤하게 초기화한 벡터와 데이터셋을 인코딩한 Z를 각각 암호화하여 클라우드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동형 암호 연산을 수행하는 클라우드의 목표는 베타를 업데이트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레디언트의 로스 펑션에 사용되는 각 값들을 어떻게 동형 암호 연산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로스 펑션이 어디 부분을 계산하고 있는지에 대해 표시해 두었으므로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를 암호한 CTZ와 초기 벡터를 암호한 베타 제로를 곱해줍니다. 두 개의 곱한 값이 저장된 CT1은 Z 트랜스포즈 베타의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값이며 이를 활용하여 Z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CT1을 2의 제이승만큼 회전시킨 후 더해준 값을 CT2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때 CT2의 첫 번째 컬럼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Z 베타의 값을 의미하며 나머지 값들은 필요가 없는 갈비지 값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앞서 구한 CT3에 1과 0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C를 암호화하여 곱해줍니다. 이는 가비지 값을 모두 제로로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Z 베타 값만을 남긴 암호문 CT3를 모든 컬럼에 같은 값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한 칸씩 로테이트를 해서 더하여 CT4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 대신에 앞서 설명드렸던 시그모이드 함수의 다항식 근사함수를 각각 값에 곱해줍니다. 다음으로 동형 암호화 데이터셋인 CTZ를 곱하여 CT5와 곱하게 되면 CT6가 나오게 되고요. 이 CT6는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i에 대하여 각 값을 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add 함수와 rota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ct7 값을 만들어줍니다. 최종적으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리스케일링을 진행한 다음 t시점에서의 베타 값을 더하여 t 플러스 1시점에서의 베타 값의 암호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단계를 거쳐 그레디언트 로스 펑션의 베타 값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 로스 펑션이 최소가 되는 베타 값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인퍼런스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형암호와 로지스틱 회귀 함수를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fold cross validation을 5개의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하였고요. 가장 적은 이터레이션과 암호화 시간, 러닝타임, 메모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확도 또한 이전에 진행된 실험 대비 좋은 성능을 띈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본 논문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지스틱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암호문의 최대 길이보다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동형암호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반복 횟수가 정해진다는 것인데요. 아마 본 논문은 IDC라는 대회에서 걸어둔 제약 조건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어서 아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동형암호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동형암호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적용이 되면 프라이버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반복적인 곱셈 연산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이 필수적인데 하지만 이 부트스트래핑은 동형암호 연산에 있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산입니다. 이 때문에 동형암호의 효율성이 별로 좋지 않고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한 서비스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논문 이후 1년 뒤 게재된 논문 Logistic Regression on Homomorphic Encrypted Data at Scale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논문의 한계점을 살짝 극복하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만든 동형암호와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동형암호화 데이터의 로지스틱 회귀를 위한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했으며 실제 금융 데이터와 엠니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형암호화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더 나아가 발전 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요. 먼저 심드 연산을 활용하여 연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이너 프로덕트를 몇 개의 회전 연산과 덧셈 연산으로 대체하여 연산 비용을 낮추었고요. 평가에 있어서는 순서를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동형암호 연산에서 비용이 가장 큰 부트스트래핑의 경우 사이퍼 텍스트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눈 다음 각각을 패러렐하게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부트스트래핑의 속도를 향상시켰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모델의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논문의 경우 데이터의 총 개수가 암호문의 최대 길이보다 적어야지만 로지스틱 함수를 활용할 수 있어 실제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본 논문의 경우에는 패럴라이즈드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개수가 암호문보다 많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파티셔닝 할 수 있고 로지스틱 회귀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로지스틱 회귀 논문의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실제 금융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각 데이터는 200개 이상의 피처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200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였고 학습에는 1060분이 걸렸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을 때 80%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는데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32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였으며 132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검증을 하였을 때는 96.4%의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결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논문에도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동영암호를 활용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머신러닝 모델보다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의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영암호 연산에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트스트래핑의 경우 2019년에 발표된 CKKS는 35초가 걸린다고 하였으나 2021년도에 발표된 CKKS의 부트스트래핑은 0.5초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약 5년 뒤인 현재 본 논문의 저자의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동영암호를 탑재하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지만 최신 컴퓨터와 비교해 처리 속도 격차를 5년 내로 줄였으며 2024년이 되면은 2020년 수준의 컴퓨터 처리 속도를 낼 수 있는 동영암호 탑재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트스트래핑의 효율성 문제 또한 해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영암호는 프라이버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입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과 뉴스 기사, 마지막으로 동영암호에 대해 소개한 영상의 주소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